양산간호조무사학원의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공중보건 7번째 시간이고요. 당뇨병 공부하겠습니다. 공중보건 교과서 128쪽에 당뇨병이 있는데요. 먼저 당뇨를 공부하기 전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췌장에서는 이 랑게르한스섬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랑게르한스섬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로 나뉘어져 있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또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글루카곤은 혈액 속의 당이 낮을 때 분비가 돼서 혈당을 상승시키고요. 또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이 높을 때 분비가 돼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슐린의 작용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피 속에 있는 당 성분이 높게 체크가 되고, 다음에 이런 높은 혈당은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당으로 인식이 돼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죠.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기 때문에 당뇨가 되고요.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형 당뇨 또 2형 당뇨로 설명할 수 있죠.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결핍한 당뇨를 1형 당뇨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고요. 이런 소아들은 췌장의 기능장애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결핍해서 오는 게 소아당뇨 또 1형 당뇨라고 얘기합니다.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결핍하거나 또는요, 인슐린의 효과가 감소해서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오는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라고 얘기하고, 성인이 걸리는 당뇨병은 2형 당뇨가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진단은 3다 증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많은 물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뇨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런 다뇨 증상으로 소변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갈 그리고요 다음, 그래서 갈증을 많이 내고, 갈증이 많이 나니까 물을 또 많이 먹게 되는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요한 당이지만 인슐린의 기능 부족으로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체는 당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늘 허기가 지는 증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식 증상이 3다 증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뇨와 그리고 다갈 또 혹은요 다음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다식으로 이 세 가지 증상만 나타나도 당뇨병을 진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뇨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당 검사죠. 그래서 공복시 혈당을 검사하는데요. 공복시 혈당이 보통 120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당뇨 검사에 요당 검사가 있는데요. 소변을 이 팁 있죠. 그죠? 이 팁에다가 소변을 묻혀서 여기 있는 이 팁의 색깔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고 진단하는 게 요당 검사인데요. 요당 검사는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집단 검진에 의의가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당 부하 검사라고 해가지고 글루코스액을 공복한 환자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복 환자에게 이 글루코스를 먹이고 난 다음에 그 시간별로 해서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이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당화 혈색소 검사라고 해가지고 혈색소, 즉 적혈구 속에 있는 이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당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이 당화 혈색소 검사에서 정상 범위는 6.0까지이고요. 6.0부터 6.4 정도 되는 때에는 당뇨병을 주의해야 되는 단계이며 6.5 이상이 된다면 당뇨로 진단하게 되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 방법인데요.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 방법은 우리 자격증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뜻한 물과 비누로 매일 닦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잘 맞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발을 매일 점검을 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발톱을 줄로 다듬거나 또 일자로 잘라서 내성 발톱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성 발톱이라고 하는 것은 발톱 끝이 발가락 속 살을 파고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내성 발톱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다음에 이런 염증이 생겼을 때 당뇨 환자들은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된 부위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썩게 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발톱을 일자로 자르거나 또는요 줄로 다듬고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에서는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바셀린이나 로션을 발라서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바셀린이나 로션을 바를 때에는 발가락 사이에 바르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가 바셀린이나 로션을 발라서 습하고 축축해진다면 곰팡이라든가 이런 다른 세균들의 번식으로 인해서 발에 또 다른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고 발바닥과 발등은 로션을 발라서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과 또 당뇨병의 증상과 진단, 발 관리 방법을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지기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답은요? 네, 2번이겠죠. 그래서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의 분비가 충분히 되지 않거나 또는요 인슐린의 작용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지금 티록신이라고 말이 있는데 이 티록신은 갑상선 호르몬이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과잉이 되면 우리는 갑상선 기능 항진, 다른 말로는 바제도병 또는요 그레이브시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지기 문제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답은요? 네, 2번이겠죠. 발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발을 점검해야 되니까 매주 발을 점검한다 해서 틀렸고요. 발톱은 짧게 발가락 모양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일자로 자르거나 다듬어라, 줄로 다듬어라 했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발보다 조금 큰 신발이 아니라 발에 맞는 편한 신발을 신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요. 찬물로 그죠? 매일 닦는다 했는데요. 따뜻한 물로 닦아야 되기 때문에 1번도 틀렸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다지기 문제입니다. 당뇨병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가능한 과로 피하는 건 맞겠죠. 또 정상 체중 유지하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요. 정기적인 검진과 혈당 검사를 받는 거 맞죠. 틀린 것은요. 고탄수화물, 그죠? 그리고
고염 시기는 제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요.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인 포도당을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그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은 혈당을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금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